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난 일주일 전이죠. 2019년도 7월 25일 날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관리 투자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떼놓아야 뗄 수도 없는 관계가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수도권 주택 보유자,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에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아집니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듭니다. 2022년부터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며 겸용주택의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 2019 세법 개정안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앵커님 혹시 그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네. 게. 핸드폰 새로 낼 때마다 새로운 기능 다 활용하시나요? 아니요, 보통 사진 찍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그렇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핸드폰 기능을 일반적인 기능 자체만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핸드폰 기능만큼 자주 바뀌는 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법인데요. 자, 2019년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총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총 16개 법령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내국세가 13개, 그리고 관세가 3개, 또 그중에 보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요.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게 되면 본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개정안 중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전부 다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별표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한번쯤 요게 변경이 되었구나라고 한 번쯤 체크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축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이 제가 지난 오래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부수토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 1세대 1주택일 때, 자, 현행법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 주택 정책 면적의 5배, 또 도시지역 밖에는 10배,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 수도권 내에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었다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나머지 동일하지만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정착 면적. 건물이 토지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느냐. 이 정착 면적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거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나 옆 면적이 아니라
위에서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수평 투영 면적이 기준이 돼서 토지의 5배, 수도권 내에는 3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평 투영 면적이 60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에서는 180평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도시지역, 서울, 수도권, 빌딩들이 많은 곳이 도시지역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용도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비도시지역에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특히 이 법을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고급주택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토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뭐 개정 이유는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별표 들어갑니다. 1월 1일부터 본 부수토지의 범위 축소되는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고가 겸용주택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을 얘기하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9억 원 초과 겸용주택, 상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주택의 면적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작을 때는 주택 부분으로만 해서 현행과 동일해요.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변경된 부분은, 자,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주택보다 작았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봄으로써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원 이상일 때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과세를 했어요. 전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안에서는 크기, 연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세금 내는 부분 자체가 좀 더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 이 부분도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급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세금에 있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임대사업자 들어갑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자,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및 적용 시간 연장이 됐는데요. 자, 일단 올해까지 일물제로 들어갔던 세액 감면 제도가 3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부분 아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등록 비슷하죠.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임대소득 등등 부분 자체는 동일하지만 감면율에 있어서 감면율 4년 단기, 8년 이상 장기 기본적으로 30% 감면, 75%의 감면율을 보였는데 2020년 1년 뒤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30에서 4년짜리는 20%로 8년짜리는 75에서 50%로 감면율이 축소되었다.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 임대사업자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 축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일물제에서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 축소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실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2주택자 이상 소유 같은 경우는 뭐 임대소득,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 간주임대로 임대소 과세한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공유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주택, 공유주택 소수 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겠다. 현행에 어떻게 쓰냐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지분이 최대 지분자만이 주택수로 가산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당 임대소득, 주택소득에서 600만 원 이상 또는입니다.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공유 지분이 30% 이상일 때는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임대기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임대기간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임대기간을 멸실된 주택기간, 임대기간과 신규 취득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새로 지어진 집에 있어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사업을 포함을 시켰어요. 자, 왜 그러냐?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해서 임대기간을 특례를 만들어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정 이유는 넘어가고요.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권리인데요. 이축권입니다. 일명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속칭 딱지라고 하죠. 딱지.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매실됐을 때 다른 일정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과 이축권을 같이 양도할 때는 이축권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매겼어요. 기타소득. 자, 기타소득의 특징은 뭐냐면 필요경비를 60%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공제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적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축권에 대해서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겠다. 자,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가고 이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범위,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필요경비 자체가 공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과표가 높아지겠죠. 과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많아진다. 라는 내용의 개발 제한구역 내의 이축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도 적용 시기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인데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해서 10% 중과가 되고요. 지정지역 내 기본세율 내에서는 외에서는 10% 중과, 내에서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돼서 기본세율 6% 40%니까 중과를 하게 되면 62%까지 지정지역 내에서는 세금이 매겨지는데 만약에 지정지역 전에 투기지역이나 지정지역 전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맺어지고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단지 그냥 비사업용 토지니까 10%만 중과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적용 시기는 2020년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가장 양도세에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이 마지막 집을 팔고 나서 가지고 있는 집이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그다음부터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의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부분 자체. 자, 축소입니다. 모든 부분 자체가 축소예요.
선택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인하됐어요. 1.75에서 1.5%로. 그럼 이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그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자의 안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느 지역을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투자 지역을 선정했으면 어떤 부동산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은 세법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 투자의 안목과 투자 지역, 투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